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 오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결혼식 예약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우리 호텔은 그런 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28살 지은은 수아를 안고 서 있는 26살 수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들은 3년 동안 서로를 사랑해왔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만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건축가로 일하며 꿈을 쌓아왔고 수아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고 뜨거웠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레즈비언 커플로서의 결혼은 여전히 금기였다. 호텔의 그 한 통 전화는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내는 칼날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은의 머릿속에 스쳤다. 지은아, 할미가 다 알아서 할게. 그 호텔 이미 예약해뒀어. 70살 할머니 김옥수는 평생 딸의 딸인 지은을 지켜봐왔다. 할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현대의 바람을 품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사랑은 사랑이야.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중요하지. 할머니의 그 말은 지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수아의 손을 꼭 쥐었다. 수아야, 우리 어떻게 해? 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지은아. 다른 데로 가면 돼. 우리의 사랑은 호텔 하나로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수아도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지은의 가족보다 더 엄격했다. 수아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로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수아가 지은과의 관계를 고백했을 때 어머니는 기절하실 뻔했다. 그 후로 수아는 집에 가는 횟수가 줄었고 매번 거짓말로 시간을 메웠다. 둘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지은은 건축 도면을 펼쳐놓고 우리 집을 이렇게 지을까 하며 웃었고 수아는 아이들 방은 밝게 해줘라고 장난쳤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할 꿈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편견은 여전했다. 뉴스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사건이 가끔 보도되었지만 대부분은 묵인되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호텔이 취소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걱정 마, 지은아. 할미가 2년 전에 그 호텔을 예약해뒀어. 그때는 아무도 모를 때였지. 지은은 놀라서 숨을 죽였다. 할머니, 왜요?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웃었다. 너와 수아가 서로를 보는 눈빛을 봤으니까. 할미 눈은 못 속여. 할머니는 지은의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왔다. 지은이 소녀 시절에 소년처럼 놀던 아이였고 수아를 처음 데려왔을 때 할머니는 직감했다. 그 애가 내 인생의 반쪽이야. 할머니 김옥수는 인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렸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은의 어머니를 키웠다. 할머니는 전통 한복을 즐겨 입었지만 드라마를 보며 현대사회를 이해하려 애썼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서 유튜브로 LGBT 관련 영상을 봤다. 할미 나이에도 배울 게 많아 지은은 그런 할머니가 고마웠다. 다음 날 지은과 수아는 호텔로 향했다.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 호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그곳은 그들의 꿈의 장소였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매니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정책상 동성 결혼식은 불가합니다. 예약 취소 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 했어요. 초대장도 보냈고 이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정책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수아는 지은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가자, 지은아. 싸울 가치 없어. 그러나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가 예약하신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매니저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옥순 씨. 이 예약은 2년 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위반입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힘을 믿었다. 할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매니저님, 나 김옥순이야. 내 손녀 결혼식인데 왜 취소해? 그 호텔, 내가 젊을 때부터 아는데 매니저는 당황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그 호텔 주인 아들 알고 있어? 옛날에 같이 공장에서 일했지? 전화할까? 매니저는 땀을 흘렸다. 지은과 수아는 서로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호텔 측은 법적 이유를 대며 버티려 했고 지은의 가족은 소식을 듣고 반발했다.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다. 지은아, 미쳤어. 그런 결혼식이라니. 가족 망신이야. 지은은 울면서도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제3이에요. 수아의 집안도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집으로 오지 마라고 했고 수아는 울며 지은에게 안겼다. 우리 포기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머니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사랑이 있어. 그날 밤 둘은 한강 다리에서 포옹했다. 바람이 불어오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우리가 이길 거야. 지은의 속삭임이 수아의 가슴을 울렸다.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의 아파트에서 셋이 모여 앉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내가 내 손녀 며느리야. 걱정 마.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할미 젊을 때 친구 하나가 비슷한 사랑을 했어. 하지만 시대가 안 맞아서 헤어졌지. 너희는 다를 거야. 한국도 변하고 있어? 호텔과의 싸움은 본격화되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고 LGBT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단체 대표인 민준 씨는 한국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호텔 정책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수아는 학교에서 동료들에게 살짝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몇몇이 지지해 주었다. 수아 선생님, 축하해요. 한 젊은 교사의 말이 수아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거셌다. 지은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이러면 나 어떡해? 동네 사람들 소문내면 지은은 차분히 말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수아를 요어머니는 울었다. 사랑.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정상. 옛날에 남편이 나 때려도 참았어. 그게 정상이었나? 사랑은 자유야. 어머니는 할머니를 노려봤지만 할 말이 없었다. 수아의 부모님은 더 극단적이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결혼식 올 생각 마. 수아는 그 편지를 찢으며 울었다. 지은은 수아를 안고 미안해. 내 가족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수아는 아니,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라고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주말에 제주도로 미리 가서 장소를 둘러봤다. 바다가 파도 치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달랬다. 호텔 매니저가 다시 연락했다.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내부 논의 중입니다. 지은은 단체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SNS에 레즈비언 결혼식 금지, 차별의 상징지라는 제목으로 올리자 반응이 폭발했다. 지지 댓글이 쏟아졌고 일부는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컸다. 사랑은 평등해야 해. 한 트윗이 수천 리트윗되었다. 할머니는 옛 친구를 동원했다. 호텔 주인 아들인 박 사장은 할머니의 전 동료였다.
옥순 누나, 오랜만이야. 할머니는 내 아버지랑 같이 일할 때 내가 울보였지. 이제 내 호텔에서 내 손녀 결혼식 못 해주면 그때 기억나게 할게. 박 사장은 웃으며 알았어, 누나. 다시 검토할게. 할머니의 인맥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힘을 상기시켰다. 나이든 세대의 지혜가 젊은 사랑을 지켜주는 순간이었다. 지은과 수아는 결혼 준비를 계속했다. 드레스를 맞추러 갔을 때 디자이너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다. 하얀 웨딩드레스에 레이스가 달린 디자인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했다. 반지 쇼핑에서는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보며 웃었다. 영원히 함께할 거야. 수아의 말이 지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주 호텔, 레즈비언 결혼식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호텔 측은 압박을 느꼈다. 보수단체가 항의 시위를 했고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수아가 우리가 선봉이 돼야 해라고 말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의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평등을 요구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했다. 할머니는 TV를 보며 내 손녀 멋지다라고 중얼거렸다. 할머니의 건강이 약간 나빠졌지만 결혼식 날을 위해 버티고 있었다. 할미가 안 보면 안 돼.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아. 좋은 애지. 작은 변화가 희망이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호텔은 위기에 처했다. 박 사장은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누나, 이 일 어떻게 풀어? 주주들이 난리야. 할머니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내 손녀 행복이 우선이야. 박 사장은 고민 끝에 정책을 재검토했다. 내부 회의에서 시대가 변했어. 포용적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마침내 호텔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차별적 정책을 철회합니다. 모든 커플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지은과 수아는 기뻐서 울었다. 이겼어. 수아가 소리쳤다. 하지만 승리는 쉽지 않았다. 보수 언론이 호텔의 굴복지라고 비난했고 일부 손님들이 취소했다. 그러나 지지 물결이 더 컸다. 유명 연예인들이 SNS에 축하해요 라고 올렸고 젊은 층의 후원이 쏟아졌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도 파티 열자 라고 했다. 수아의 학교에서는 특별 수업이 열렸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아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이들은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했고 수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여러분. 세상이 변할 거야. 그 수업은 지역 뉴스가 되었고 수아의 부모님도 그걸 봤다. 어머니가 전화로 수아야. 미안해 라고 했다.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어머니도 변했다. 할머니의 설득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엄마, 와줄 거야. 지은이 물었고 어머니는 그래, 봐야지 라고 답했다. 가족 간의 긴장된 대화가 이어졌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결혼식 준비는 바빠졌다. 초대장 디자인, 꽃 장식, 케이크 주문. 할머니는 전통 한식으로 해 김치찌개랑 비빔밥이라고 조언했다. 지은과 수아는 웃으며 할머니 스타일로 라고 했다. 제주도의 호텔은 이제 환영 분위기였다. 매니저가 특별 이벤트로 드릴게요 라고 하며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안했다. 둘은 혼전 여행처럼 제주에서 데이트했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처음 만난 그 카페, 기억나? 지은이 물었다. 수아가 웃었다. 당신이 커피 쏟아서 내 옷에 묻혔잖아. 그런데도 웃었어. 그날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번잡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둘은 공통 관심사인 책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지은은 건축책을, 수아는 동화책을 들고 있었다. 사랑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 데이트 후 수아의 친구가 정말로 라고 물었고 지은의 동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첫 키스는 한강공원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사랑해 지은의 고백에 수아는 나도 라고 답했다. 그 후로 3년 매일이 로맨틱 드라마였다. 할머니는 옛사진을 보여주며 너희처럼 사랑했어 라고 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랑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지은은 할머니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이어진 걸 느꼈다. 가족의 지지가 모여가는 가운데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 전날 제주에 도착한 가족들이 모였다. 지은의 어머니와 수아의 부모님이 처음 만났다. 어색한 인사 속에 할머니가 분위기를 띄웠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리며 긴장이 풀렸다. 수아의 아버지가 수아가 행복해 보이네 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네, 지은 씨 덕분에 라고 답했다. 작은 대화가 다리를 놓았다. 호텔은 아름답게 꾸며졌다. 정원에 흰 장미가 피고 바다 바람이 불어왔다. 지은과 수아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와, 너무 예뻐.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너가 더 애라고 하며 키스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최고의 커플이에요 라고 칭찬했다. 의식은 일몰 때 시작되었다. 하객 50명이 모였다. LGBT 친구들, 직장 동료, 가족. 목사가 아닌 인권단체 멤버가 진행했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 지은이 서약했다. 수아야, 내가 내 비디야. 영원히 함께할게. 수아가 눈물 흘리며 지은아, 너와의 삶이 꿈 같아. 사랑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박수가 터졌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잘했어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들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아의 아버지가 축하한다 라고 말했다. 피로연에서 한국 전통 음악과 팝송이 어우러졌다. 김치전과 스테이크가 차려졌고 모두가 춤췄다. 지은과 수아의 퍼스트 댄스는 로맨틱했다. 이게 우리의 결혼식. 지은이 속삭였다. 밤이 깊어지며 하객들이 떠났다. 둘은 해변에서 산책했다. 고마워. 모든 걸 이겨줘서.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줄이 힘으로 라고 답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결혼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아는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가르쳤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다. 할머니는 자주 방문하며 며느리들이라고 불렀다. 결혼 한 달 후 지은과 수아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의 입양법은 동성 커플에게 까다로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상담소에서 사랑하는 가정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었다. 할머니가 내가 도울게 라고 하며 옛 인맥을 동원했다. 어머니들이 함께 서류를 준비했다. 손주가 생기면 좋겠다. 수아의 어머니가 웃었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있었다. 지은의 회사에서 LGBT 지원 그룹이 생겼고 수아의 학교는 다양성 워크숍을 열었다. 그들의 결혼식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미디어 인터뷰가 이어졌다.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고 시청률이 높았다. 젊은 세대가 롤모델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할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모두 모였다. 지은과 수아가 케이크를 자르며 할머니, 덕분에 여기 있어요 라고 했다. 할머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답했다. 가족 사진 속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보수적인 과거가 용서되고 새로운 유대가 맺어졌다. 여름 휴가에 제주로 다시 갔다. 호텔이 초대했다. 기념으로 매니저가 말했다. 그곳에서 둘은 다음 생에도 함께 으라고 약속했다. 바다소리가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아는 아이를 입양했다.
5살 소녀 민지였다. 엄마, 민지가 부르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지은은 건축 놀이를, 수아는 동화 읽기를 해주었다. 할머니가 내 증손녀, 라고 기뻐했다. 가족 모임이 더 잦아졌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여 선물을 주고받았다. 사회적 변화도 빨랐다. 정부가 동성 결혼 논의를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모델이 되었다. 지은은 책을 썼다. 사랑의 건축지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아는 강연을 다녔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평등. 어머니들의 우정이 깊어졌다. 함께 요리 수업을 가며 웃었다. 우리 딸들 덕분이야, 수아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들도 골프를 치며 대화를 나눴다. 시대가 변했네. 할머니는 7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더 많은 사랑을 봐야 해라고 했다. 지은과 수아는 할머니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할머니 편하게 할머니는 너희 사랑처럼 튼튼해. 겨울에 눈이 왔다. 가족이 눈사람을 만들었다. 민지가 웃으며 행복해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모든 시련이 같이 있었다. 5년 후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지은과 수아는 법적 결혼식을 올렸다. 법원에서 서명하며 드디어 위라고 울었다. 뉴스가 최초의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보도했다. 그들은 상징이 되었다. 민지는 학교에서 두 엄마가 최고라고 자랑했다. 친구들이 궁금해했지만 민지는 사랑이 다야해라고 답했다. 지은의 책은 영화화되었고 수아는 교육 컨설턴트가 되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중심이었다. 내 꿈이 이뤄졌어. 가족 여행에 제주로 갔다. 호텔이 영원한 손님디라고 맞이했다. 바다에서 민지가 물장구를 치며 웃었다. 어머니들이 우리도 늦지 않았어 라고 하며 LGBT 모임을 시작했다. 아버지들은 조용히 지지했다. 세대 간의 다리가 놓였다. 지은과 수아의 사랑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키스하며 오늘도 함께 라고 했다. 그들의 여정은 영감을 주었다. 10년이 흘렀다. 지은은 유명 건축가, 수아는 교육 전문가. 민지는 10대 소녀로 성장했다. 엄마들 고마워 라고 하며 포옹했다. 할머니는 80살, 여전히 강인했다. 더 살 거야. 너희 지켜봐야지. 가족 모임은 전통이 되었다. 설날에 한복 입고 떡국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호텔 일, 기억나? 지은이 웃었다. 모두가 영원한 추억이라고 했다. 사회는 더 포용적이었다. 동성 커플이 많아졌고 그들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다. 지은과 수아는 멘토링을 했다. 사랑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주 해변에서 둘은 다시 서약했다. 영원히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